네, 법 18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 뭡니까? 이거 말해도 오늘 괜찮을지 모르겠어요. 네. 오늘은 네. 어제요. 서울시청 앞에 사람들이 그 농수산물 이런 행사를 했는데요. 네. 그 옆에 어떤 남자분이 네. 알록달록한 무지개 빛깔의 고운 떡을 갖고 온 게 아니고 네. 깃발을 들고 나와서 어제 아, 그거는 동성애를 상징하는 무지개 깃발.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가 봐요. 네. 근데 이 이야기가 좀 터부시된 얘기잖아요. 우리 사회에서. 아, 그래도 뭐 이제는 공론화 시켜서 네, 근데 본격적으로 논의를 해야죠. 서울시 광장 앞에서도 뭐 네. 축제도 열었고요. 그렇죠. 근데요. 퀴어 축제. 네. 저는 진짜 이상해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왜 네. 법인데 이게 우리나라 법에요. 동성애자들을 처벌하는 법 없어요. 동성애는 90년대 아니 80년대 초중반까지는 이게 정신진단 사례 연구, 정신진단 병명이 있었다가 더 정확하게 정신병으로 이제 하자면은 안치죠, 빠졌죠. 우리가 병 코드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코드 넘버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암이다, 뭐 심장병이다 하면 그 코드 넘버를 딱 넣으면은 네. 병 코드예요. 근데 정신병이 코드가 있었어요. 정신병 코드에 동성애가 있었는데 네. 그게 빠져나갔어요. 그게 빠졌죠. 이제는 그러니까 병도 아니에요. 네. 병도 아니고 사람들은 동성애 차별하지 마라. 동성애에 대해서 이렇게 뭐 우리도 자유롭고 싶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법을 하잖아요. 동성애를 금지하는 법이 있나요? 군형법에도 아마 개간만 처벌하죠. 군형법에서도 근데 아마. 개간은 처벌해야 되는 그러니까 거예요. 개간만 처벌하고 동성애 처벌하는 것은 없죠. 그리고 개간은 네. 닭개자. 개간은 수간이죠. 수간을 그렇게 표현한 수간 거죠. 중에 이제 예. 개간을. 네. 근데 군대에서요 네.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되죠. 그러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거 그냥 일반 형법상으로 강제추행 네. 정도로 처벌하는 걸로. 그게 왜 그러냐면요. 저는 군대는 다 같이 쓰잖아요. 공동생활을 하는데 네. 그 같이 쓰는 내무반 안에서 그럼 잠 안 자고 만약에 그러고 있으면 그건 옆 사람들이 그렇죠. 정신 건강에 나쁜 거 아니에요? 그것도 뭐 남자들끼리. 네. 예. 근데 저도 이제 현직에 있었을 때 그 가끔 사건들을 보면 군대라는 곳이 그렇게 사람을 미치게 하는지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주제를 다루고 싶은 네. 이유가 뭐냐면요.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현재 동성애라는 것을 법으로 처벌하는 것도 아니고 또 동성애를 차별하는 것도 사실은 아니에요. 네. 그리고 오히려 동성애에 대해서 사실 사람들은 생각보다 관심이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그들은 자꾸 우리를 차별하지 마라라고 하는데요. 13년이었던 걸로 기억나는데 차별금지법이라는 게 나왔었습니다. 네. 그래서 차별금지법이 2014년인가 보네요. 발의가 됐죠. 네. 발의가 됐었는데요. 그러니까 입안이 됐던 거죠. 네. 입안이 돼서 발의가 됐었는데 차별금지법 안에 보면요. 뭐가 있냐면은 말이 되게 그럴싸해 보여요.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결국은 평등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동성애를 차별하지 말라는 내용이 네.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동성애자들이 무슨 차별을 받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지죠? 네, 현재. 근데 법적으로 차별받는 거는 근데 없죠. 생각해보니까 교수님 말씀 듣고 보니까 저도 참 갑자기 의문이 드는데 막연하게 차별하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동성애자라는 이유만으로 뭐 직장에서 해고를 하거나 뭐 이런 차별이 있었으면 분명히 그에 관련된 소송이 막 있었을 텐데 제가 알기로 별로 없어요. 거의 저는 뭐 들어본 적이 없어요. 차별을 받아서 뭐 누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거나. 네. 그럼 역으로 생각해 보면 의외로 차별받지 않는 걸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동성애자들이 뭔가 차별받고 있고 그런 것 같은데요. 동성애자들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 보면은 우리에게도 사랑할 권리를 주세요 그러거든요. 네. 근데 그거 아무도 안 막고 있는데 단 하나 혼인신고가 안 돼요. 아, 그걸 차별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혼인신고라는 것은 우리가 법적으로 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하나의 가정을 이룰 때 혼인신고라고 하고 있는데 물론 그럼 또 이 얘기를 하겠죠. 그건 법이 만들어 놓은 잣대다. 세계적으로 동성 간의 결혼을 허용하는 나라가 일부 있죠. 일부 있는데 이번에 미국에서도 허용을 한다고 하지만 몇몇 주가? 예, 네. 그것도 문제에 계속 부딪히고 있는데 자 그러면 혼인신고를 하면 뭘 하고자 하는 걸까요? 부모가 되고 싶어 하는 거. 그거예요. 네. 아이를 입양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아이를 낳는 게 아니고 입양이죠. 그 아이를 입양했어요. 입양했는데 그 아이가 자라면은 자, 우리 그냥 그림을 생각해봐요. 이 두 사람 사이에
아이가 있어요. 아 이거는 좀 네. 근데 이 네. 아이가 이렇게 네. 보니까 아빠야. 네. 이렇게 봐도 아빠야. 근데 우리는 너희 부모야라고 해. 네. 그 예성 정체성도 상당히 얘는 어떡하냐고요. 네. 제가 그러니까 뭐 이 입장이라면은 자, 예. 네, 제가 이제 뭐 말 좀 하게 되면 엄마들은 어디 있어? 이렇게 물어볼 엄마. 것 같아. 엄마들은 또 아버지가 있어요. 들으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얘는 혼란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왜? 나는 보면은 왜 아빠 엄마가 이렇게 생겼을까가 아니 이게 무시가 아니라 되게 중요한 얘기인 거예요. 이 아이의 인권과 이 아이도 생각을 해준다면 정상적인 우리가 정상이라고 얘기할 땐 그래도 엄마 아빠잖아. 정상. 대다수의 가정이 그렇게 구성돼 있죠. 이게 그냥 보통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걸 결혼을 하게 해주세요. 아이를 입양하게 해주세요. 우리에게 사랑할 권리를 주세요 하는데 저는 그 뒤에 일파만파 오게 되는 것을 생각한다면 이거는 아니다. 두 사람이 사랑하는 것은 맞고 싶지 않다. 근데 이걸 공개적으로 자꾸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오늘. 근데 제 경험담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네. 독일에서요. 그러니까 저는 조금 보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국에서 다니고 있을 때 한국에서 젊은 남자 여자가 전철에 앉아서 네. 진한 스킨십을 하고 있으면 좀 보는 게 힘들었어요. 너무 전철 안에서 진한 거예요. 아, 공공 장소에서 그렇죠. 그리고 길거리에서도 진한 터치. 네. 진한 스킨십을 하고 있고 좀 더 나가서 술이 취해서 좀 진한 걸 하고 있으면 저는 좀 이렇게 약간 안 좋게 바라보는 눈을 갖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게 2002, 3년도 얘기예요. 독일을 유학을 갔는데 독일에 기차가 이렇게 마주보는 자리 있잖아요. 네. 마주보고 앉아 있는데요. 앞에 여자 둘이 앉은 거예요. 그 제가 이렇게 앉아서 편하잖아. 여자 둘이 앉은 자리니까 테이블에 편해서 탁 앉았는데 난리가 났구나. 둘이서 저를 쳐다보면서 씩 웃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씩 웃어줬죠. 여자들이니까 경계심이 없이. 갑자기 새우깡 같은 그런 과자를 먹기 시작하는데요. 하나가 입에 넣고 하나에게 입으로 줘요. 아, 네. 그 전 처음에 얘네가 무슨 게임을 하나 하고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진한 키스를 시작하는 거예요. 네. 충격이요. 그걸 제 눈앞에서 보는데 그들은 그걸 사랑할 권리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도 안 볼 권리도 있어요. 뿐만이 아니라 공연음란죄라는 게 별거 아니고 그게 공연음란죄예요. 그런데 그 장면을 하면서 저를 보면서 잘 보라는 듯이 계속 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내놓고 즐겼구나. 예, 예. 그 사람. 즐기는 거죠. 그러니까 관객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날 그 충격이 굉장히 심해서 저는 나는 앞으로 무조건 동성애는 반대하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는 전철 비슷한 데서 키가 190 정도 되는 남자와 키가 185 정도 되는 남자가 둘이서 사랑하는 광경을 보게 된 거예요. 아, 야. 근데 네. 한 남자가 수염이 이만큼 있어요. 네. 근데 그 남자가 한 남자에게 안겨가지고 부둥부둥 하고 있는데요. 네. 정말 뒤에서 이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그것까지야 본인들의 뭐 독특한 성적 취향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건 그렇다 치고. 그래서 네. 제가 그때 깨달은 네. 게 네. 남녀 간의 사랑을 이제부터 무조건 길거리가 아니라 어디에서 해도 박수를 쳐주리라 네. 맹세를 하고 왔는데 와서 생각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여기에는 참 많이 그래도 개방적이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진짜 얼마 전에 서울시청 앞에서 그 행사를 하는데 네. 까무러치는 줄 알았어요. 그 서울시 보조금도 좀 지급된 거 아닌가요? 네, 그 집회 시위에 관해서 뭐 특히 기독교 관련 단체들은 정말 반발이 심했어요. 근데 이제 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뭐 허용을 해준다고 하니 뭐 다른 단체들이 막으려고 해도 뭐 현실적으로 막을 방법은 법적인 제도는 없었습니다. 그걸 또 인권 차원에서 또 접근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뭐 인권 소수자 인권 네. 축제. 네. 근데 지금 교수님 말씀 듣고 보니까 그냥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야지 굳이 소수자로 분류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연음란죄라는 게 있잖아. 우리 법에는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바바리맨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짠 보여줄게 이러면 우리가 그걸 신고하고 공연음란죄. 물론 그 중에서 제주지검장도 이렇게 가셨지만 그런데 왜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남녀간의 성행위를 공공장소에서 해도 공연음란죄가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그것도 공연음란인데 동성애자들이 하는 것도 당연히 처벌해야죠. 근데 누가 보여달라고 했냐고요. 그러니까 왜 누가 그걸 보고 싶다고 한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뭔가 들킬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성적 쾌감을
배가시키는 거 아닐까요? 제가 진짜 그 심리는 정말 이해가 안 가는데, 네. 그러니까 본인의 사랑은 저는 상관없어요. 본인이 누구를 사랑하든지 예를 들어서 여기 칸막이가 있고 집에서 있고 아니면 둘이서 손잡고 다니고 네. 그까지도 괜찮아요. 그거야 본인의 취향이니까. 근데 나와서 그날 꼬마 애들이 있었거든요. 시청 앞에 네. 제가 그날 봤어요. 우연히 지나가다 봤는데 눈 뜨고 볼 수 없는 광경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아, 드러내놓고. 네. 제가 인문학 박사신 우리 박사님께 돌직구 한번 던지겠습니다. 그 남녀 간의 사랑, 남녀 간의 결합을 해서 이세를 낳는 것은 제가 볼 땐 지극히 정상적인 거라고 봐요. 자연 생태학적으로 아니면 인류의 역사 관점으로 봤을 때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가 그렇게 사랑한다는 것은 이 전통적인 역사관이나 이런 걸 비춰봤을 때 이것도 자연스럽다고 봐야 됩니까? 수많은 문헌에는 그러면 동성애에 잠깐만. 관한 기록이 돌직구 먼저. 네. 박사님도 혹시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동성애요? 아, 저는 이성애자입니다. 아니 그냥 질문 네. 질문 네.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순간 뚜둥하면서 아니, 전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아니 그러니까 혹시 중고등학교 때라도 네. 이렇게 됐어요. 박사님 당황하시니까 당황한 김에 끝까지 이렇게 봐봐 황변 한번 봐봐요 네. 보면서 이렇게 약간 이렇게 설렘이 있어요. 저는 아니겠죠. 그런 건 없어요. 그렇죠 네. 없죠. 혹시 황변 저도 뭐- 혹시 이렇게 아니요, 전 옛날부터 완벽한 이성애자였습니다. 예. 저는 여자를 너무 좋아해서 저는 여성이 문제지. 좋았습니다. 갑자기 두 분이 절대 아님을 밝히기 위해서 갑자기 우리 아니 여자 근데 좋아해. 과거에 이제 그리스 철학자들이 쓴 글에 보면 뭐 전쟁터에 나가서는 동성애가 하나의 말하자면 성욕을 해소하는 네. 수단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도 문헌 기록에 네 지금도 이제 산악지대 양치기들은 이제 오랫동안 떨어져 생활하니까 양과 수간을 하는 이런 전통 같은 게 있기는 있어요. 그렇지만 생물학적으로 그러니까 리프로덕티브한 다시 말하자면 이세를 낳는 거하고는 동성애는 전혀 관련이 없죠. 그러면 그냥 욕구네요. 근데 그게 되게 많으면은 한 인구의 5%에서 7%? 제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성애는 뭐 감성과 이성애에서 다 용납이 되는 거라고 한다면 동성애는 그러니까 저 같은 자유주의자들이 이성적인 관점에서 용납이 가능한 것이지 이 어떤 인간의 원초적인 어떤 본능적 차원에서도 받아들일 수 있는 문제는 인가 아닌가 그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근데 한 5%에서 7% 정도는 뭐 동성애자가 있다고 그렇게 이제 여러 가지 통계가 보여주고 있으니까 그런 분들이 느끼는 이 감성과 본성은 같겠군요. 네, 이성애자가 느끼는 감성과 본성하고는 다를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부분을 이렇게, 우리는 소수자예요. 우리의 인권을 보호해 주세요. 우리를 차별하지 말아 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딱 나와서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렇게 바랍니다. 네. 하면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왜 말을 안 하냐는 거예요. 네. 그들이 말을 안 해요. 뒤에서는 막 이러면서 앞에 나와서 당당하게 너희가 이러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종교 단체에서 하고 있는 집회뿐인데 그거 말고 차라리 공개 토론을 하잔 말이에요. 네. 공개 토론을 해서 정말 이게 우리나라에서 받아들여야 될 문제인지 법적으로 아니면 이건 누가 봐도 절대 안 되는 거고 네. 정말 이거는 있을 수도 없다. 그러니까 지금 핵심이 동성애자들의 말하자면은 혼인 이거를 그렇죠. 법적으로 허락해 달라. 요게 제일 쟁점인 그게 거죠. 위헌이라는 거예요. 네. 그게 제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무슨 조광수 어떤 아 영화 감독. 네, 그분이 결혼을 했죠. 네. 결혼하면서 결혼식을 했죠. 식을 그죠? 하고. 네. 혼인식을 한 거죠. 네. 결혼식을 하고 그걸 사진이 다 올라왔어요. 네, 모든 매체 상당히 네. 많은 매체가 다뤘어요. 그거 보셨어요? 웨딩 드레스 입은 사진? 아니 두 분이 턱시도 입고 저는 둘이서 웨딩 드레스 입은 거 봤어요. 아 둘 다 전 두 사람이 다 턱시도 입은 사진은 우리 봤습니다. 참고 자료로 그 사진 좀 띄워주세요. 네, 찾을 수 있으면 아, 금방 찾아요. 네. 네. 저도 권리가 있죠. 저는 안 볼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매체를 선택을 안 하면 되는 거죠. 아니죠. 화면 첫 떠 있었어요. 네. 다음 화면, 첫 화면 쪽에 이렇게 떠 있었던 아, 거야. 그러니까 다른 포탈을 보면 되는 거죠, 그건. 모든 포탈을 다 봐야 되거든요. 네. 일단. 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도 안 볼 권리도 있고, 선택할 권리도 있고, 그렇게 있는데, 그런 것을 띄우는 게 과연 좋을까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나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나와서 우리가
우리가 보고 싶다고 안 했잖아요. 그러면 안 보고 싶은 걸 보여주는 것도 그것도 죄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쪽 각도에서만 생각을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소수자 이렇게 얘기해. 왜 소수자예요? 뭐 성적인 취향이 대다수와는 좀 다르니까 그래서 소수자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모이면 다수예요. 네. 그들도 다 모여서 서울시에 광장에 나와 있는 모습을 봤을 땐 저는 소수자는 생각이 안 들었어요. 그래서 나쁘다, 너희 생각이 틀렸다 이게 아니라 다른 거예요. 네. 이건 틀렸다가 아니고 다르다기 때문에 다름은 인정을 하거나 아니면 다를 때는 다른 걸 서로 완전히 등을 돌리거나 둘 네. 중에 하나인데 그렇다면 이제는 차라리 공론화를 해서 네. 꺼내서 오픈을 해서 소수자가 이렇게 나와서 나는 차별받아요. 그러니까 차별 금지해 주세요. 혼인신고 해주세요. 그러면 혼인신고가 왜 안 되는지 누군가가 목소리를 높여서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소수자예요. 그들이 보호받고 싶어요. 그들이 차별을 안 받고 싶어요라고 하는 것은 뭔가 너무 약자임을 강조하는 것 약자 같다. 코스프레인 것 같다. 그렇죠. 저는 교수님 말씀에 첨언을 하자면 일단 행위 자체가 금지가 안 되면 거기다가 인권을 붙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제 일부 다처제가 있습니다. 그 여자들도 그걸 원하고 남자도 일부 다처제를 원하는 집단이 있다고. 뭐 일부 종교는 그런 집단도 있다고 하는데요. 가정해보고요. 네. 그럼 우리 현행법상으로 첫 번째 부인이건 누구건 간에 한 명만이 호적에 처로 올라가요. 네.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 부인들은 이렇게 요구할 수 있겠죠. 왜 우리 호적에 나는 왜 저 남편의 처로 못 들어가느냐. 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호적에 처로 못 들어가면요. 거기서 낳은 아이는 혼인 중의 자가 아니라 혼인 외의 자로 돼요. 혼외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가 본처로 올라가지 못한 것은 나의 인권이 침해된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행위가 금지되지 않았더라면 일부 다처제를 유지하면서 살 수 있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우리가 막 처벌을 한다거나 교도소에 보내지 않습니다. 지금. 네. 행위 자체가 금지되지 않으면 그것은 그 제도로 허용할 것이가 말 것이냐를 가지고 그 자체를 가지고 논의를 해야지 거기다 인권을 붙이기 시작하면요. 어떤 것도 다 인권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는 말하자면 한 사람이 일부 다처제다. 네. 그럼 그 자체를 형법으로 다스려서 막 감옥에 팍팍 넣고 네. 뭐 이러는 경우하고 네. 사실상 허용한 거하고는 네. 그러니까 허용이라기보다는 범법자 취급을 안 하는 거. 안 하죠. 이거하고는 차이가 있다 그렇죠. 이 얘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중혼도 민법상으로 중혼도 뭐 취소 사유가 되지만 사회 현실적으로 중혼을 하겠다 하면은 그걸 뭐 잡아가지고 벌금을 때리거나 이러지 않아요. 근데 그걸 제도화, 뭐 중혼을 제도화시켜라 이거에다가는 뭐 나의 인권이 나는 여자 둘과 살고 싶은데 왜 국가에서 한 여자하고만 살라고 하느냐. 나의 인권이 침해되는 것이다. 이거 이렇게 법적으로 중혼을 허락해달라. 네. 이런 문제하고는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간통죄가 이제 죄가 아니잖아요. 네. 간통 범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지금 어쨌거나 우리가 모든 걸 개인의 자유에 지금 맡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성애도 개인의 자유 맞아요. 네. 맞는데 우리가 한번 정확하게 따져봅시다. 동성애는 개인의 자유가 맞습니다. 맞는데 동성애를 처벌하는 법 없습니다. 네. 그 동성애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법적으로 어떤 제재, 벌금 또는 어떤 뭐 사회적 불이익 물론 이건 있을 수 있어. 어머, 이건 있을 수 있어요. 네.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왜냐면 만약에 바람을 피우면요. 네. 벌은 없잖아요. 없지만 우리가 이럴 수는 있죠. 이럴 수는 있잖아요. 그거는 사회적 양심의 소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나는 동성애자야. 근데 다른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어머 하고 본다는 건 그거는 다르기 때문이에요. 잠깐. 만약에 이걸 하는 사람을 처벌하게 들어가면요. 그게 더 포괄적 사회입니다. 그러네. 네. 그치. 네. 이렇게 한다고 해서 처벌할 수도 없지. 네. 그런데요. 일단은 우리가 자꾸 동성애자를 소수자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소수자가 아니라는 거. 그건 본인이 만든 소수자예요. 자발적 소수자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생각 갖지 말고 본인이 만약에 나는 이성이 아니고 동성애도 좋다. 그러면 본인의 취향이에요. 취향인데 남들한테 보여주려고는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저는 현행법상에서는. 그리고 우리 법제화에서도 만약에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그 뭐 직장에서 잘린다거나 아니면 뭐 왕따를 당한다거나 정신적 피해를 입거나 그럼 오십시오. 또 무료본론의 달인은 제가 또 소송하면 됩니다. 그거는 네. 구제 방법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그걸로 피해를 봤다고 할 때는 우리 현행법상 분명히 구제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얘기하지 말고 다만 우리는
그걸 아직은 우리 사회는 보고 싶지는 않아요. 그들이 나와서 그렇게 혼인신고 하고 싶다는 걸 보고 싶지는 않은데 이 보고 싶지 않다는 말을 아무도 안 해요. 왠지 그렇게 얘기를 했다가는 뭔가 인권을 침해하는 것 같거든. 하거나 아니면 올드 패션한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까봐 그러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인권의 개념을 계속 듣기 시작하면은 무한정합니다. 무한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알겠습니다. 얘기를 하면 네. 사람들이 이제 저를 욕할 수도 있는데, 근데 저는 딱 이거, 요점. 서울시에서 어떤 집회든지 하는 것, 허락해주는 거, 서울시장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서울시는 서울 시민의 것이기도 합니다. 근데 모든 집회를 그렇게 허락하고 한다면은 서울시 광장을 진짜 이용하고 싶은 사람들도 피해봐요. 그날요, 그 행사 때문에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길을 갔다가 빙빙빙 돌았어요. 저만 해도 1시간 반을 돌았고요. 그 사람들도 있다는 거. 그 사람들이 피해도 생각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인권 문제와는 좀 다른 각도에서 저희가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는 이 동성애 문제 한번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서 한번 떳떳하게 토론해 보자. 네, 이런 그럼요. 얘기입니다. 떳떳하게 토론을 하고 그것이 진짜 합법화, 정말 혼인신고까지 가는 게 옳으면 할 수도 있어요. 네. 법은 삼수변의 갈걷자 언제나 알겠습니다. 움직이기 때문이죠. 알겠습니다. 법법법 18번째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